정보는 빠르게, 차트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코인 1타 선생님 코즈부 투데이 매일 저녁 6시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똑소리 나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주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제안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의 불확실성 바람에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제 반등을 보였던 비트코인 다시 하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9% 오늘 하락하면서 7,629만 2천 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소폭의 하락세 그려내고 있는데요. 0.82% 마이너스권에 안착한 모습, 314만 1천 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 함께 살펴보시죠. 리플 현재 1.23% 오늘 하락세 그려내면서 72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시죠. 네, 티드랍 현재 3일째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0.23%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한 모습, 3.34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스테픈과 인터넷 컴퓨터 현재 7%대 오늘 상승세 그려내고 있는데요. 인터넷 컴퓨터는 무서운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680원에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이브와 코티가 현재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티가 123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부진한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왔던 로켓풀, 오늘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4,250원까지 빠지면서 9%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네요. 네, 비트토렌트와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그리고 아리브까지 현재 7%대 마이너스권에 안착하고 있고요.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현재 이틀째 음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211원 오늘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GTX가 현재 5.97% 하락세 그려내면서 하락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 덥다, 더워. 네? 9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하냐고요? 여러분, 곧 다가오는 불장을 대비해서 저희가 불장 대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불장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뜨겁게 달궈줄 우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아, 전문가님 어제 저희 첫방 하고 나서 진짜 반응이 난리가 났었어요. 제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분 대체 그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시냐, 뭐 대치동 학원 강사냐, 비트코인 사야 하냐 막 계속 이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대티종에서 학원 강사를 할 뻔도 했었어요. 오, 진짜요? 네. 어쩐지. 네, 퍼즈님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말씀도 잘하시고 차트도 잘 보시고 매매도 잘하시고. 어떻게 그러면 저한테 부러운 거는 없으신가요? 하나 있었어요. 오늘 딱 와서 느낀 건데 뭔가요? 그 자신감? 자신감이요? 네, 양갈래를 할 수 있는 자신감. 네, 이런 거 너무 부러워요. 네. 오늘 이 너무 나이 잘 어울리는 것 먹고도 같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정말 귀하게 모신 우리 퍼즐 전문가님 보석 같은 강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장 대비 특강 2회 지금부터 뜨겁게 시작할게요. 네, 전문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어제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최대한 드린다고 드렸는데 조금 약간 빼먹은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빼먹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5번 남았으니까 그때 차차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을 먼저 할게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아는데 왜 복습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비트코인이 얼마를 간다, 뭐 2억을 가네, 3억을 가네, 언제 가네 이런 거 제가 알려드려봤자 수익 못 거둔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보면은
이때 SVB 파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이제 SEC가 이제 바이낸스랑 알트코인들한테 소송 건 그 타이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삐쭉 올라간 게 현물 ETF 승인 바로 직전에 삐쭉 올라가는데 막상 승인되고 나서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 살 수 있었냐? 예. 왜 못 샀을까? 샀으면 잘하신 거고, 못 샀으면 왜 못 샀을까? 나는 왜 못 샀을까? 나는 왜 그럴까? 라고 자책할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벌써 나타났으니까 아 요번엔 안 그러겠지만 다음엔 잘 하겠지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확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확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해서 이거를 못 사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불안해서요.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계속 더 떨어질 것 같고 여기가 저점이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없어서요. 맞아요. 믿음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확히 뭐 좀 표현을 하면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서 약간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는 이유가 단 하나라서 올라서 샀기 때문에 올라서 산 건데 떨어지면 못 사죠 당연히. 올라서 산 거였는데 떨어지면 살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를 좀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고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복습 더하면은 제네시스 블록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블록이 뭔지는 결국 안 중요해요. 이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는 공부하는 거 이게 업이니까 제가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 블록은 처음 생성된 블록인데 거기에 메모가 있다. 누구의 메모? 사토시의 메모. 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사토시의 의도는 기존에 있었던 금융권 애들이 싫다. 기존에 있었던 금융 애들이 막 지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줄였다가 하니까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생기지 않았냐. 00년도 한 번만 생겼으면 그러려 하겠는데 2008년, 7년 이때 한 번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토시가 참지 못하고 2009년에 딱 맞는 거예요. 2009년에 딱 시작할 때. 예,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블록, 그다음에 요 타임즈의 기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가 이러한 의도로 만들었는데 만든다고 다 해주면 만든다고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다 세계가 인정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네,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였는데 없어지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거나 이런 건 둘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줘서 2017년을 기점으로 달러랑 반대로 가기 시작한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보면은 방향성은 반대다. 다만 금처럼 비슷해서 그렇죠. 네, 맞아요. 금은 거의 반대로 가거든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정도는 아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식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처음과 끝은 맞춘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못 했던 걸 제가 좀 보충을 해왔는데 뭐냐면 이제 순댓국 가격을 갖고 왔습니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원래 있었던 사무실 근처에 진짜 있는 거 있는 거예요, 찍어주신 진짜 있는 거. 오. 네. 근데 이제 1959년부터 했던 요 순댓국 가격이에요. 그래서 1959년에는 150환 네, 했다가 62년에 30원. 그다음에 최근에 2023년 7,000원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뭐 어쩌라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1,500원인 게 1983년이거든요. 네. 1,500원에서 3,000원이 된 게 1995년이에요. 12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댓국의 가격이 2배가 된 게 12년이 걸렸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빨랐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데? 네, 맞아요. 하나 더 보면 이게 어쨌든 2002년에 3,500원이었는데 월드컵 할 때. 그다음에 2023년이 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2배까지 가는데 11년이 걸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순댓국의 가격은 10년마다 2배로 늘어났던 소리예요. 이해가죠? 그럼 다른 물가도 2배로 올라갔겠네요. 그죠. 물가도 오른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의 가치,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댓국 가격이 오른 거지만, 순댓국을 고정시킨다면? 그렇죠. 순댓국을 고정시킨다면, 옛날에는 순댓국 하나 가지고, 어쨌든, 순댓국의 가치가 딱 고정되는 거니까, 순댓국 가치가 고정되는 거라 생각을 하면은, 이 순댓국 하나로 돈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순댓국을 팔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댓국을 팔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네. 그렇다는 소리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순댓국 하나의 가치가 변할까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왜냐면 함께 그냥 먹는 거 식재료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는 변하니까 이 순댓국의 가격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댓국의 가격을 갖고 왔는데 실제로 10년마다 2배씩 올라요. 10년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돈을 2배씩 찍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갖고 왔는데 자, 이거는 미국의 M2입니다. M2. 그래서 M2가 이제 로그 차트인데 로그 차트는 뭐냐면 한 칸이 똑같은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요 한 칸이 10%면은 요 한 칸도 10%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일직선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똑같은 추세로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1년에 2배씩 늘었으면 똑같이 계속 2배씩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럼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걸 확대해 왔어요. 보면은 여기에 저 끝에 있는 게 2014년 7월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024년 7월이에요. 기간은 딱 10년. 10년 동안 돈이 늘어난 게 84%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화폐를 그만큼 찍어냈다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돈을 2배로 찍어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말했죠. 이렇게 일직선, 아까 그 확대한 게 요 부분 확대한 거예요. 이거를 일직선을 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네. 찍어낸다. 1960년도부터 돈을 10년마다 2배씩 계속 찍어놨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실제로 돈의 가치 하락이 너무나 심각해요. 돈의 가치 하락이 거의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고 그 10년마다 이제 2배가 된다, 그러니까 10년마다 가치가 반이 된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1억이 있어도 이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뒤면은 지금의 5천만 원 가치밖에 못 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누가 할까요? 누가요? 일반 사람들?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거면 네.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요? 네. 돈이 가치가 하락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해본 적은 없는데. 일반인은 이런 고민 잘 안 하죠. 네. 이런 고민을 하는 애들은 뭐냐면 현금이 많은 애들. 부자, 기관들. 기억나죠? 네. 그래서 현금이 많은 애들이 기관, 네. 그다음에 기업, 네.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들. 이런 애들이 고민을 한단 말이야. 아, 이거 10년 뒤면 내 자산 반토막 나는데 어떡하지? 10년 가만히 10년 있으면 그냥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럼 고민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들을 찾아봐. 근데 나스닥은 달러랑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금은 변동성이 너무 작고 그냥 금 얘기하면은 뭐냐면 금은 최근 10년 동안 딱 2배 올랐어요. 자, 돈을 최근 10년 동안 2배 뽑아냈는데 금은 최근 10년 동안 2배가 됐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금의 반대로 가치는 간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는 금의 가치가 아니고 순댓국밥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그 금의 가치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금은 돈을 많이 찍어내면 가격이 그만큼 오르고 돈을 줄어들게 하면 그만큼 떨어지고 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금을 사면 되긴 하는데 금 변동성 너무 적고 근데 달러랑 반대로 가면서 금처럼 달러랑 반대로 가면서 변동성이 큰 게 있네? 비트코인. 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비트코인.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애들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못 샀어요. 기억나죠? 네. 왜 못 샀을까요? 예, 매매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ETF가 생긴 다음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뭐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에 넣어가지고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네, 힘들죠. 그래서 거래소가 파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드월렛에 한다 하더라도 시크릿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하게 됐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어 있는 상태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실제로 코인의 불장일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었어요. 뭐냐면 이때가 요 파란색 선이 2017년이에요. 17년 엄청난 불장인 거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17년은 이렇게 올랐는데 하나가 주봉입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보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에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쭉 오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쭉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네,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제가 이제 좀 확대해 갖고 왔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주 재밌는 게 지금 매물대에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봉이 있고 꼬리가 막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강력한 매물대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뚫리면 이게 뚫리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 여기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 있다. 네, 위로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뚫리면 아래로 그냥 쏟겠죠. 네,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온 정신을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거의 다 왔어. 지금 이것만 뚫으면 아래로 쏟아내리는 거예요. 네, 쏟아져 내리면 비트코인은. 올라가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너무 네.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저만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아니,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아, 네.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애들이 이제 뭐 애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산다 이거예요. 걔네들이 얘네들인 거예요. 연기금. 은행들, 연기금. 네, 은행들, 연기금, 국민연금 이런 애들은 미리 알아. 우리 애들 안 알려줘. 너네들이 뭐 인플레이션 관심이나 있어? 어? 이런 거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현금이 잔뜩 있으니까 미리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걸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산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에다가 제가 조금 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아, 질문이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땡땡땡땡 땡땡땡땡. 네, 이렇게 퍼즈 선생님과 어제 수업한 내용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각한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아주 반장이 복습 한번 쪽집게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사실 투자는 필수가 된 시대가 왔습니다. 기존의 통화 체계가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불투명하고 또 개인이 변동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작점이 이러한 기존 통화 정책에 대한 반발심에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2017년부터는 비트코인의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가는 경향이 보이기도 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교시 수업 전에 예습 차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더 이상의 랠리는 없다라는 헤드라인 뉴스인데요. 2024년 비트코인의 5번째 반감기는 아무래도 이전의 반감기라는 좀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반감기에 있어서 가격이 최근에는 상승하는 경향은 없었고 그리고 이전의 반감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감기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지나갈지 그리고 또 상승이 랠리가 오지 않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확실히 이번 반감기는 상승폭이라든지 패턴이 계속 달라졌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 랠리는 끝난 건가요? 이런 얘기를 제가 2020년에도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2017년과 다르게 가잖아. 그래서 끝난 거 아니야? 비트코인 망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2019년에도 들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에도 들었었고요. 네, 이건 매번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갖고 왔던 요 기사 있잖아요. 그게 네. 너무 어그로가 심해가지고 갖고 오라 한 거예요. 뭐냐면 아. 거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정리하면 그거예요. 원래 반감기 때에 비해서 한 4달 정도 지금 지났는데 4달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더라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이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반감기 패턴이 깨진 거 아니야? 라는 게 기사의 요약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오늘 팩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전에는 계속 반감기 이전에도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감기 이전에는 상승도 안 하고 그리고 반감기가 4개월이나 지났는데 다른 반감기 때는 다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못 하고 있어요. 이러면 패턴이 깨진 거 아닌가요? 반감기 직전에 상승하긴 했잖아. 2023년에. 그러니까 23년에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바로 직전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학생이 얘기한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보면 재밌거든요. 자, 일단은 반감기부터 너무 짜증나니까 반감기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패턴을 왔는데 반감기 때 가격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는 2013년부터 16년 이때예요. 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고점. 고점 대비해서 이 파란색 세로 선이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요렇게 내려오니까 반감기 여기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절반이에요. 반감기 때 가격이. 그렇죠? 지난번 고점 대비 가격이 거의 절반. 반감기 때 가격은. 이거 이해 가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고 자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2017년, 2020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저기 고점부터 여기 고점이 여기예요. 고점부터 하면은 반감기 때 가격이 여기예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요번에는 고점이 여긴데 반감기 때 가격이 여기예요. 오. 절반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의 원흉은 2023년도에 너무 빨리 올라서 그래요. 빨리 올라서. 자, 원래 이제 그 2023년도에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반감기 때 가격이 이미 높은 거야.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몇 달 하면은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저 고점 대비해서 며칠 뒤에 가격이라고 하면 지난번이랑 지지난번이랑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패턴이 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약간 물음표인 표정인데 왜냐면 반감기가 이번에 그러니까 상승이 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상승장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반감기 패턴이 안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네. 자, 어쨌든 그건 이해한 거죠. 네. 저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반감기 때 가격이 원래는 다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이번에 높더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반감기 기점으로 하면 조금 가격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걸 보면은 자,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요 조정장이죠. 쉽게 말하면. 조정장일 때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요렇게 생겼죠. 맞죠?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근데 이제 이 다음번에 보면은 얘도 어쨌든 이렇게 타원으로 생기긴 생겼어. 그쵸? 타원으로 생기긴 생겼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떨어진 부분 때문에 이번엔 반감기 패턴 틀렸네? 이때도 이랬어.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때문에 패턴 달라졌네? 이때도 그랬어. 근데 실제로는 이때 제대로 갔죠. 네. 그럼 요번에 한번 생각해보면, 요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번에 생각을 하면, 자, 요런 상황인데, 뭐, 지저분하니까, 네, 다 지우고. 근데 왜 이렇게 이번에 반감기 패턴에서 상승장이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그러면? 자, 네. 원래대로 간다라고 하면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는데, 요번에 문제는 뭐냐면 현물 ETF 승인 때문에 요때 너무 빨리 오른 거야. 원래 이때 오르면 안 됐는데. 원래 예전 애들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번에는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진 후에 올라갔고. 그쵸?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냥 요거 타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쵸? 네. 근데 요번에는 현물 ETF 때문에 요게 너무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근데 빨리 올라갔으니까 그냥 쭉쭉 빨리 올라간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저도 그래서 속았어요. 저도 제 영상 찾아보시면 이때 막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조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다른 호재 이슈가 나와서 이번에 그냥 빨리 찾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달라지는 거는 매년 있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냥 타고 올라갔는데 2017년도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잖아요. 네. 이것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된 거다? 그냥 먼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올라간다. 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만 보면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닐까 싶을 수도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같이 보면은 일자를 같이 보면 좋은데 여기서 보면은 요 고점이랑 고점 돌파할 때까지 기간이 1200일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다음번에도 요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는 기간이 1100일 정도예요. 비슷하네요. 그쵸? 그래서 요번에는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는 1100일 정도가 여기에요, 여기. 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요렇게 가는 게 네. 원래대로라면 딱 거기까지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게 네, 맞겠네요. 맞죠. 원래대로라면 요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1200일이면 여기야. 그럼 1200일처럼 가려고 그때처럼 간다고 하면 요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요번에는 요렇게 기존에 그냥 요렇게 그냥 천천히 무난히 올라갔다면 요번에는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먹고 올라가서 그럼 이거를 나중에 보면 한 10년 뒤에 보면 반감기 때는 이런 패턴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유독 달랐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때 현물 ETF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들 페이크를 많이 줬었네. 결국에는 고점 대비 고점 다 지켜주면서 결국엔 그러고 올라갔네. 네.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반감기 때 가격 높은 것 때문에 지금 가격 낮다고 반감기 패턴 깨졌다고 아주 저는 네
그럼 패턴이 뭐. 완전 깨진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변동만 있었다 이슈 때문에 다시 그냥 타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고 제가 이제 말을 좀 해드리니까 이런 게 과연 깨진 게 맞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로 따지면 이걸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학생분이 궁금해해야죠. 뭐냐면 그러면 이 빨간색 선 언젠데?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한다며 이때. 그럼 이때 언제야?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13일. 어머, 대선 끝나고 바로 네, 다음이에요? 이건 우연인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대선 끝나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 1200일 정도로 했을 때는 내년 3월 24일. 네. 네, 해서 요 안에만 고점 뚫고 올라가면 충분하다. 예전 패턴이랑 똑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 갔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더 준비해왔는데 뭐냐면 그 반감기 때 원래 조정을 한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도 반감기 반감기를 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마이너스 40% 정도였고, 네, 여기 2013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이때. 그 다음에도 반감기 전에 이때는 코로나 하락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때 하락이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엔 이렇게 올라가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반감기 전에 조정 없는 거 아니야? 이랬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결국 마이너스 33%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했던 반감기 패턴 이런 거였어요. 반감기 지나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고점 돌파해. 혹은 고점 대비 고점에서 이게 한 1100일 정도 돼. 그리고 반감기 때는 반감기 껴가지고 혹은 반감기 전에 조정이 있어. 이 중에 틀린 게 있어요? 그대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가 깨졌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그로성은 우리가 좀 너무 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궁금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이것도 하나 더 봅시다. 저 2013년, 16년 요때 요 고점 있죠? 고점 때에서 요 반감기 때까지 950일 걸렸거든요. 네. 예. 고점 대비 고점 돌파가 아니고 네. 고점 대비 반감기까지 950일 걸렸고, 그 다음에는 924일 걸렸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894일이 걸렸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다음번 반감기에서 900일 전이면 요번 불장의 고점 시기? 네. 고점을 예측할 수 있네요. 그렇죠? 다음번 반감기가 여기예요. 오. 2028년 3월 27일이에요. 네. 그럼 그때부터 900일 전이면 저점. 저점이 아니고 고점. 아, 고점. 네.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언제냐면 제가 진짜 강의 준비하면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건데 네. 제 구독자분들도 한 1년은 들어야지 이제 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건데, 오. 해서 이걸 900일 앞으로 가져오면은 내년 10월 정도가 돼요. 2025년 10월 6일. 해서 요번 비트코인의 고점은 내년 10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와. 고점이 근데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시나요? 어제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2교시 때 할 거예요. 아, 네. 네, 2교시 때 하는 걸로 하고, 해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과연 반감기 패턴이 깨진 게 맞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면 단순히 기사만 보고 하니까 기사에 차트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감기 이후에 상승했는데 이거는 반감기 이후에 상승 안 해. 2023년도에 상승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런 것만 가지고 패턴이 달라졌는데 이번에 반감기 이후에 안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잘 차트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잘 못하겠으면 방송을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전 차트로 팩트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저희 잠깐 좀 쉬는 시간 좀 갖고 할까요? 좋습니다. 땡땡땡땡 땡땡땡땡. 저 이 시간만을 기다리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번 반감기 사이클은 전 반감기보다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감기 패턴이 끝났다, 상승 랠리가 끝났다, 그건 아니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에 있었던 중요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첫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 토론 내용은 낙태, 불법 이민자, 그리고 전쟁 등 미국의 주요 법안과 이슈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일부 헤지 펀드들은 대선 후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전해졌었는데요. 미국에서 불어오는 대선의 불확실성 바람, 퍼즈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정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클까요? 그렇다면 그게 좀 좋은 방향성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방향성일까요?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이긴 한데 네. 그거는 주식 전문가님들이 해주실 테고 네. 네, 제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코인에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이제 토론을 해리스가 좀 잘했다 약간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놈이 고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해리스가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약간 트럼프가 아주 그냥 찍어 누를 줄 알았는데 해리스가 선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폴리마켓이라고 이제 베팅하는 누가 이기는지 베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는 3% 떨어지고 확률이 해리스는 3% 올라가면서 50대 50이 됐어요. 안돼. 네. 근데 어쨌든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조금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맞아요.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해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어쩌지 못해. 제 생각이 그래요. 왜냐면 현물 ETF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왔어. 이렇게 되다 보고 되고 연기금에서도 사, 뭐 다른 데서 다 사, 기업을 다 사고 이러니까 비트코인을 건들기는 힘들고 제 생각엔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을 건들 가능성이 높다. 알트코인들은 규제니 뭐니 하면서 여전히 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너무 웃긴 게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면 비트코인 오르고 해리스가 얘기하면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웃겼는데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앞길을 막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해리스가 된다고 한들 트럼프가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알트코인이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되면 좋은 거지만 해리스가 되면 위험할 수 있다. 네. 토론 끝나니까 갑자기 3시 정도부터 쭉 오르더라고요, 막.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대선을 좀 집중할 필요는 있긴 한데, 네. 그리고 근데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뭐냐면,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돈을 걷어들인다는 정책을 누가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다 돈을 푼다고 하죠. 네. 돈을 다 그냥 푼대요. 돈을 풀면 달러 인덱스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럼 누가 되든 달러 인덱스는? 낮아지죠. 그런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표심을 얻으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막상 또 대선에 되면은 정책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두 번째로 돈 많이 쓴 대통령이 트럼프일걸요? 그리고 첫 번째로 돈 많이 쓴 대통령은 바이든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거의 엇비슷해요, 둘이. 네, 그래서 둘 다 서로 쓰자. 네, 이런 위주기 때문에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이슈도 있나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8월 CPI는 1년 전보다 2.6% 오르면서 CPI 상승률이 2.9%에서는 둔화할 거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CPI 상승률이 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는 시장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런 CPI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요새는 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오늘도 과연 그렇게 예측하시나요? CPI가 나오면 장이 안 좋을 거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꼭 약간 시장의 투심을 좀 꺾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예상한 대로 나와도 되고 조금 높아도 낮아도 돼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상관없어서? 왜 상관이 없을까요? 어차피 달러 인덱스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거의 근접했는데 네. 제가 원했던 대답은 그렇다고 25bp 인하할 거야, 50bp 인하할 거야? 그게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 CPI 엄청 중요하다고 했을 때 있었죠. 그때는 왜냐면 빅스텝 하냐,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니 해가지고 50bp 올리니 75bp 올리니 막 CPI 지수 하나에 그런 게 결정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바뀌니까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 적정으로 나온다고 조금 낮게 나온다고 조금 높게 나온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영향은 생각보다 좀 적을 수 있다. 근데 움직이는 건 왜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뭐 차트대로 가는 거죠. 네. 사실 50pp 나오든 25pp 나오든 딱히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CPI 지수가 뭐 어떻게 나오든 네. 25bp가 지금 예상치가 높잖아요. 그게 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25bp를 50bp로 바꿔야 될 만큼 CPI 지수가 나왔다.
그럼 변동성이 커지겠죠. 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바꿀 수 있느냐, 25bp 인하할 거를 안 하거나 아니면 50bp 하거나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지표가 아니면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2교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아할 얘기일 것 같아요. 오. 네, 그 비트코인 얼마까지 가냐. 너 지난번에 보니까 솔라나 예측 잘했더만. 어? 이번 비트코인은 언제는 제가 말해줬죠? 언제? 네. 아, 이제 9개월 뒤? 아, 네, 내년 10월. 10월. 네, 내년 10월. 그래서 이제 900일 전으로 딱 오면. 네. 그래서 내년 10월인데 그럼 내년 10월 알겠어. 오케이. 그냥 네가 말하는 거니까 말 되는 것도 같아. 네. 그럼 얼마? 그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불장이 올 건 아는데 대체 얼마까지 오를 거냐. 그러면 좀 매매를 할 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네, 한번 제가 알려드려볼게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프랙탈부터 얘기하지? 비트코인 가격 얘기하는데? 저거 수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학이라보다는 약간 카오스 이론이나 뭐 이런 쪽인 건데 제가 공대생이라서 아무튼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 외워야 되거나 필기해야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프랙탈 이론이 뭐냐면 요거 안에 요거 가운데 점 찍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하나 흰색으로 색칠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있으니까 요 삼각형 얘 해가지고 가운데 흰색 색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안에 패턴 안에 패턴 안에 패턴 안에 패턴이 있다. 이걸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진행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반대로도 할 수 있지 않아? 뭐냐면 얘를 보고 얘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안 그러면 얘를 보고 얘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아? 네. 그다음에 얘를 보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프랙탈인데 이게 프랙탈 구조가 맞다면 밖으로 꺼내져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뭔 소리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이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랙탈 구조가 뭐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 이제 제가 엘리엇 파동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제가 가장 잘 쓰는 툴이에요. 가장 잘 쓰고 가장 좋아하고 좋아하진 않는데 누가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방송마다. 네. 왜냐면 이게 제일 잘 맞는데 어떡해. 아, 그럼 네. 좋아야죠. 자, 엘리엇 파동의 기본은 뭐냐면 1, 2, 3, 4, 5로 올라가요. 1, 2, 3, 4, 5. 네. 그다음에 이렇게 A, B, C 이렇게 떨어져요. 네. 5파, 3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좀 공부를 해보셨나 본데? 아니요. 아니야? 살짝 퍼즈님 거 영상 보면서 아, 네. 살짝.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 5파의 고점이 361.8과 476.4% 사이에 위치해요.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알아두세요. 제가 이거 맞고 틀리고자를 여러분들이랑 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 법칙의 수호자 아니에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5파는 361.8이랑 476.4%까지 간다, 웬만하면.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1, 2 있잖아요. 네. 1, 2. 그러니까 1, 2, 3, 4, 5에 여기 1, 2 있죠. 1, 2. 1, 네. 2를 확대했어. 1, 2를 이렇게 확대한 거. 1, 2 확대한 거야. 근데 1, 2 확대한 것도 1, 2, 3, 4, 5, A, B,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패턴 안에 똑같은 패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 프랙탈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는 얘 1, 2 있잖아요. 여기는 얘 1, 2. 그렇죠? 얘도 확대를 했어. 얘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1, 2인데 이것도 1, 2, 3, 4, 5, A, B, C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들은 이제 공부 한번 해보시고 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같이 진행해 봅시다. 그럼 아까 전에 프랙탈 구조를 거꾸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거꾸로 해보자 이거야. 왜냐면 자 여기서 1, 2, 3, 4, 5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 A, B, C야. 네. 그러면 1, 2, 3, 4, 5, A, B, C니까 이게 가장 조그만한 엘리엇 파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생각을 해서 이러면 1, 2, 3, 4, 5 A, B, C니까 1, 2, 3, 4, 5로 가겠네. 얘네가 이게 똑같은 큰 게 또 있으니까. 네, 네. 라고 한 게 네. 이제 요거. 아. 네. 1, 2, 3, 4, 5 그러니까 A, B, C. 아까 제가 봤던 건 여기예요, 여기. 네, 1, 2, 3, 4 네, A, B, C인데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얘도 또 똑같이. 얘를 1, 2, 3, 4, 5로 생각할 수 있겠네. 한 게 요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아니 뭐 제가 진짜 이렇게 되는 거 보여준 것도 근데 아니고. 차트에서 아직 그걸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차트에서도 계속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보여줄게요. 오, 감사해요. 네, 해서 이거를 봐야지 또 믿잖아요. 네. 저렇게 이론만 보면은 잘 알긴 하겠는데 또 차트에서 진짜 그렇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태초에 얼마였냐면 0.05달러일 때 이때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때 가지고 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1, 2, 3, 4, 5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476.4% 근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얘가 1, 2, 3, 4, 5니까 그럼 얘는 1, 2로 볼 수도 있겠네? 그쵸? 1, 2로 봐가지고 이거는 중요하니까 좀 천천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얘가 1, 2, 3, 4, 5가 되네? 그쵸? 네. 그런 다음에 얘도 여기서 여기 조정받은 거 보이죠? 빨간색 요 음모? 네네네. 얘도 1, 2로 볼 수 있겠네? 그럼 얘로 1, 2를 보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피보나치 이렇게 늘려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맞춰서 보란 말씀이시죠? 근데 피보나치 볼 때는 그냥 이제 처음 시작할 0, 네. 그다음에 1파 고점을 1로 놓고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으로 바꿔가지고 좀 타임 사이클 커졌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처럼 딱 그렸는데 여기서도 1, 2, 3, 4, 5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얘를 1, 2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로 보아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번에도 정확히 361.8까지 올라갔죠? 이거 이해 혹시 가요? 네. 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계속 조그마한 거에서 1, 2, 3, 4, 5, A, B, C가 딱 진행됐잖아요. 네. 그걸 넓게 보면 다시 또 ABC가 나오고 또 1, 2, 3, 4, 5가 나오고 이런 말씀 맞아요. 아니신가요? 자, 1, 2, 3, 4, 5, A, B, C예요. 그쵸? 네. 그럼 얘를 1, 2, 3, 4, 5, A, B, C. 네. 얘를 다시 1, 2, 3, 4, 5, A, B, C.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고점이 361.8이랑 423.6%에 계속 있어. 그러면 지난번 고점을 알면 이번 고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걸 내가 알려주려고 한 거야 지금. 오. 그래서 계속 볼게요. 같이 봐. 이거 이때까지만 맞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 생기거든요. 근데 같이 봐요, 저랑 같이. 해서 이때도 이제 맞춰 가지고 이렇게 1, 2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피보나치 비율을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보면 1, 2, 3, 4, 5 해가지고 이번에는 476.4%보다 위로 올랐거든요. 네. 요 오류가 이때 하나. 너무 많이 올라왔던 요 오류. 이거 하나 빼고 앞으로 계속 다 맞아요. 제가 이제부터는 빨리빨리 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5로 해서 올라간 게 423.6%까지 올라갔고 네. 보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좀 바꿔서 타임 테이블이 월봉이나 주봉이나 다 비슷하게 어쨌든 보이는 거죠? 보기 쉬우라고 제가 한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얘를 1, 2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1, 2로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1, 2, 3, 4, 5에서 여기까지. 네. 그럼 이번에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1, 2, 3, 4, 5에서 딱 했더니만 이번에는 여기까지 361.8 근처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1, 2로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럼 이게 또 1, 2로 보면 되죠. 다시 늘려서. 네. 얘를 1, 2로 보고 하면 이렇게 1, 2로 보고 하면은 3, 4, 5에서 요번에 361.8까지 정확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보고 이 다음번에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얘를 1, 2로 보고 이 앞으로 3, 4, 5 해서 5파가 어디까지 갈지 요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요렇게 1, 2 한 다음에 3, 4, 5로 올라갔는데 여기 361.8 자리가 25만 달러. 그럼 다음 고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25만 달러를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뭐 꿈에서 꾼 숫자가 아니셨군요. 네. 그다음에 뭐 476.4%까지 올라가면 뭐 한 32만 달러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행복회로와 가깝고 그래서 요번에는 25만 달러 가깝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 갔죠? 네, 완전 이해 갔어요. 네, 해서 제가 좀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 좀 덥네요.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약간 대치동 학원에서 음. 수업 듣는 느낌이에요. 네, 해서 제가 준비한 게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많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를 시작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시 뭘 또 시작을 하면. 그래서 앞으로 뒤에 남은 내용이 뭔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자, 이런 패턴이 있어요.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면 한 달 만에 2배가. 이때 그랬어요. 이때는 3배 갔어요, 심지어. 이게 하나가 주봉이에요. 봉 하나, 둘, 셋, 넷, 한 달이에요. 네. 이 다음번에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면 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네, 여기까지. 해서 4주 동안에 107%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네. 이때도 바로 지난번 고점도 요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자마자 봉 하나, 둘, 셋, 넷 올라갔는데 110% 올라갔어요. 요번에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면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2배 갑니다. 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언제 고점이 온다, 최고점의 가격이 얼마다, 그리고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자마자 2배 간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그려드릴게요. 언제? 네. 내일. 네. 그래서 내일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네.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제가 추가적으로 더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감기 때 분석 그리고 그 패턴으로 알아본 다가올 불장의 고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프랙탈 구조, 엘리엇 파동을 알아본 비트코인의 고점이 어딘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좀 괜찮은 지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엘리엇 파동이나.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S급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S급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이 S급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면 어쨌든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걸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라서 좀 공부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만 하면 되고, 네. 웬만하면 어쨌든 제가 이런 것들은 다 말씀드리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매매 전략만 세워도 충분히 이번 불장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퍼즈님은 어제 포트폴리오 보니까 굉장히 자잘하게 계속해서 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일반인들도 매수를 할 때 좀 이렇게 자잘하게 좀 잘라서 이렇게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하나요? 5,000달러가 전 자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네네. 되게 같은 구간에도 기간에도 다양하게 넣으셨길래. 저는 팁이 있어요. 네. 아무리 머리 쓰고 하는 것보다 더 평단가가 낮게 만들 수 있는 팁이 오. 있는데, 네. 이번 불장 대비 강의에서는 이거를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오. 왜냐? 본인만의 매매 전략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매매 전략을 잘 실행할 수 있게끔, 믿음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일 뿐, 그런 게 조금 더 궁금하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국에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진짜 저희한테 와서 진짜 꼭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뭐 기회가 되면. 네. 네, 일단 요거에 좀 집중합시다, 저희. 네. 부장님이.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질문 여기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더 잘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준비해 주실 거죠? 요새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그냥- 잘하셔가지고 진짜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제가 친구가 퍼즈님 이거 강의 보고 오늘 산다라고 했을 때 사도 된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전화로. 네. 근데 네. 다만 네. 떨어질 수 있는 걸 견딜 수 있으면. 아, 한순위 제 영상만 보고 샀어. 근데 떨어져. 근데 못 견디겠죠, 당연히. 근데 그 뒤에 오르겠죠. 너무 슬픈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퍼즈님 강의 들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이건 진짜 명강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도 소개를 했던 강의인데요. 2회부터 이렇게까지 재밌는데 앞으로 남은 회차들 얼마나 재밌을지 벌써부터 막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코즈부투데이 오늘까지 정리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놓치는 안 되는 우리 불장 특집 내일도 더 퍼즈님과 알찬 내용들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